베이징의 공기는 때로 공식 발표보다 먼저 변화를 말해줍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단순한 인사 조정이라고 부를 수 있지만 어떤 순간에는 명단에서 사라진 이름 하나가 회의장 안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갖습니다. 최근 중국 권력 핵심을 둘러싸고 포착되는 여러 신호도 바로 그렇습니다. 군 고위 인사들의 이름이 한꺼번에 공적인 상징의 자리에서 밀려나는 장면은 겉으로는 단호한 통제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을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오히려 다른 질문이 떠오릅니다. 이것은 정말 흔들림 없는 장악력의 증거일까요? 아니면 내부 균열이 더 커지기 전에 서둘러 덮으려는 불안의 반응일까요? 오늘 우리는 표면의 강경함에만 머무르지 않고 왜 이런 움직임이 지금 이 시점에 나타나는지, 그리고 그것이 군 내부의 권력 구조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차근차근 짚어보려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한두 개의 소문이 아니라 여러 조각이 동시에 같은 방향을 가리키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먼저 봐야 할 것은 군 고위 인사들의 동시다발적인 이탈이 뜻하는 정치적 무게입니다. 외부에서 보기에는 단지 대표 자격이 바뀌었거나 직함이 정리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권력이 강하게 집중된 체제에서는 공개 명단 자체가 하나의 신호체계로 작동합니다. 누가 남고 누가 빠지는지는 단순한 행정 문제가 아니라 내부 신뢰와 정치적 안전, 그리고 향후 처리 방향을 가늠하게 만드는 상징이 됩니다. 특히 군과 관련된 인물들이 한꺼번에 같은 흐름 속에서 정리될 경우 그것은 개별 사건의 합이 아니라 구조적 긴장의 표현으로 읽히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군은 단순한 조직이 아니라 체제 안정의 마지막 안전판이기 때문입니다. 그 안전판에 속한 인물들이 동시에 흔들린다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묻게 됩니다. 지금 정리되고 있는 것은 몇몇 개인의 문제인가? 아니면 더 큰 재편의 시작인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청자가 느끼는 긴장감이 생깁니다. 권위주의적 구조에서는 경제 지표보다 먼저 인사 신호가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장은 숫자로 반응하지만 권력은 명단으로 반응합니다. 그래서 군 인사의 이동은 단순한 승진과 해임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것은 누가 여전히 중심에 가까운가를 보여주는 동시에 누가 더 이상 보호받지 못하는가를 드러내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더구나 고위급 인사가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고 그 변화가 짧은 시기 안에 집중적으로 나타난다면 관찰자들은 이것을 질서 정비라기보다 내부 충돌 이후의 흔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공식 발표가 아무리 절제된 언어를 쓰더라도 사람들은 그 침묵 사이에서 더 많은 것을 읽어내려 합니다. 바로 그런 이유로 이번 흐름은 단순한 인사 조정이라는 말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합니다. 이는 권력 핵심이 지금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창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변화가 단지 누군가를 밀어내는 행위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군 고위층의 이름이 공적인 자리에서 사라질 때 함께 흔들리는 것은 직책만이 아니라 그 인물을 둘러싼 관계망과 신호체계입니다. 그 아래에 줄 서 있던 인물들, 그와 연결된 실무 라인, 그를 통해 형성되었던 비공식 균형까지 한꺼번에 재조정 압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장면은 언제나 표면보다 파급력이 큽니다. 한 사람의 퇴장은 끝이 아니라 연쇄 반응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연쇄 반응이 커질수록 권력 핵심은 더 강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동시에 더 예민해집니다. 겉으로는 질서를 세우는 듯하지만 실제로는 흔들리는 중심을 붙잡기 위한 조치일 가능성이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봐야 할 핵심은 바로 이 역설입니다. 과감한 숙청이나 강한 정리가 언제나 권력의 자신감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그 반대입니다. 정말로 체제가 안정적이고 중심 권력이 자신감에 차 있다면 민감한 인사 문제는 가능한 한 조용하고 절차적으로 처리됩니다. 불필요한 소문이 커지지 않도록 리듬을 조절하고 외부에는 변화의 폭을 최소화해 보이게 만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정된 권력은 자신을 과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장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짧은 시간 안에 강한 조치가 연달아 이어지고 그 하나하나가 관측자들의 상상력을 자극할 정도로 비정상적 분위기를 만들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그 조치 자체보다 조치를 하게 만든 배경을 더 의심하게 됩니다. 왜 지금 이렇게 서둘러야 했는가? 왜 이렇게 한꺼번에 정리해야 했는가? 왜 이렇게 강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었는가? 이런 질문들이 커질수록 강경함은 곧 불안의 다른 표현으로 읽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번 흐름을
단순한 장악력의 시연으로만 보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통제는 외형일 수 있지만 그 외형이 지나치게 날카로워질 때는 내부의 불균형을 감추기 위한 방어막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군과 같은 민감한 영역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군 인사는 체제의 근육과도 같아서 너무 잦고 급격한 조정은 오히려 내부의 긴장을 퍼뜨릴 수 있습니다. 누구도 자신이 안전하다고 확신하지 못하게 되면 충성은 강화되기보다 계산적으로 변합니다. 겉으로는 침묵하더라도 모두가 서로의 위치를 다시 확인하게 되고 그 순간부터 조직은 명령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눈치와 관망, 그리고 보이지 않는 거리 두기가 시작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강한 숙청은 단기적으로는 공포를 만들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체제 내부의 불신을 확대할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강경한 조치가 반복될수록 외부에서는 이런 질문이 더 커집니다. 지금 권력의 중심은 상대를 정리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의 불안을 잠시 눌러놓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이 대목에서 다음 단계의 핵심이 자연스럽게 등장합니다. 누군가는 빠르게 밀려나고 있는데 어떤 이름은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있다면 그 차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권력 투쟁에서는 제거된 이름만큼이나 남겨진 이름도 중요합니다. 어떤 인물이 아직 공적인 위치에 남아있다는 사실은 신뢰의 증거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아직 건드릴 수 없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단순히 누가 사라졌는지가 아니라 왜 어떤 이름은 아직 남아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바로 그 질문에서부터 이번 움직임의 더 깊은 권력 지형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권력의 세계에서 어떤 이름이 즉시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은 그 인물이 안전하다는 뜻과 반드시 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복잡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군처럼 위계와 관계망이 촘촘하게 얽힌 영역에서는 한 사람의 존재가 곧 하나의 직책이 아니라 수년 혹은 수십 년 동안 형성된 신뢰와 인맥, 이해관계, 그리고 비공식 영향력의 집합으로 작동합니다. 그래서 어떤 인물을 당장 공개적으로 밀어내지 못한다는 것은 단순한 유해가 아니라 그를 둘러싼 파급 효과를 아직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명단은 정적이지만 실제 내부의 힘의 흐름은 그보다 훨씬 더 입체적입니다. 어떤 이름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이 중심의 완전한 신임을 받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때로는 신뢰가 아니라 균형 때문에 남겨지고 때로는 보호가 아니라 충돌 회피 때문에 유지됩니다. 권력 핵심이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한 명의 반발이 아니라 그 인물을 중심으로 연결된 보이지 않는 반응들이 한꺼번에 움직이는 순간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공개 조치보다 비공개 견제가 더 자주 사용됩니다. 직함은 유지되지만 실질적 권한은 줄어들고 표면상 변화는 없지만 실제로는 활동 반경이 좁아지는 시기입니다. 외부에서는 조용해 보여도 내부에서는 이미 미세한 재배치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명단이라는 결과만 볼 것이 아니라 왜 어떤 이름은 움직이지 않는 듯 보이는지 그 배경을 읽어야 합니다. 강한 중심 권력이라면 불편한 인물을 빠르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상대를 섣불리 건드리지 못하고 대신 시간을 벌며 관리하는 방식을 택한다면 그것은 그 인물이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일종의 균형점이기 때문입니다. 그 균형점이 무너지면 예상하지 못한 후폭풍이 생길 수 있고 바로 그 점이 권력 핵심을 더 조심스럽게 만듭니다. 한마디로 말해 남겨진 이름은 안심의 상징이 아니라 때로는 아직 끝나지 않은 힘겨루기의 흔적입니다. 이 지점이 중요한 이유는 많은 시청자들이 정치 뉴스를 볼 때 드러난 처분만 보고 결론을 내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 권력 구조에서는 공개된 조치보다 공개되지 않은 유해가 더 많은 것을 말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당장 사라지지 않았다면 그것은 아직 손댈 수 없는 영역이 남아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권력 핵심이 아직 그 인물이 빠진 뒤의 질서를 완전히 설계하지 못했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외형상 평온은 오히려 체제의 조심스러운 계산을 반영합니다. 겉으로는 흔들림이 없어 보이지만 내부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음 수를 계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계산이 길어질수록 조직 안에는 묘한 정적이 흐릅니다. 명령은 내려오지만 누구도 완전히 안심하지 못하고 충성은 선언되지만 모두가 상황을 더 지켜보려 합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는 겉으로 변하지 않은 인물 하나가 오히려 가장 큰 신호가 되기도 합니다. 지금은 아직 건드리지 못하는 선이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시선을 조금 더 넓혀보면 문제는 단지
누가 남고 누가 빠지는가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누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는가입니다. 권력 재편이 본격화될 때 가장 민감한 대목은 늘 후임 인선입니다. 특히 군의 핵심 보직은 조직의 안정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어떤 유형의 인물이 올라오느냐에 따라 체제의 다음 방향이 달라집니다. 만약 경험과 검증보다 정치적 충성심이 더 중요한 기준이 되기 시작한다면 그 순간부터 군은 전문 조직이라기보다 권력 유지 장치로 변질될 위험이 커집니다. 군은 명령에 복종하는 조직이지만 동시에 극도의 압박 상황에서 오판을 줄이기 위해 경험과 절차가 반드시 필요한 조직이기도 합니다. 이 두 요소 중 하나라도 무너지면 내부 통제는 강화될 수 있어도 외부 대응 능력은 오히려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 문제는 단순히 충성스러운 사람을 앉히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앉은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 수 있는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전략적으로 중요한 군 보직은 단지 상징적 자리가 아닙니다. 그 자리는 정보 판단과 위기 대응, 지역별 긴장 관리, 상하 지휘 체계의 조율까지 동시에 요구하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충분한 경력과 실전적 감각, 그리고 조직 내부의 신뢰를 쌓아온 인물이 올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러한 기준이 약해지고 대신 정치적 충성이나 지도부의 의중을 민감하게 따르는 성향이 우선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단기적으로는 지시 전달이 더 빠르고 내부 저항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훨씬 더 위험한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현장의 복잡한 상황을 독자적으로 판단해야 할 위치에 있는 인물이 위만 바라보게 되면 실제 위험보다 정치적 메시지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그러면 작은 긴장도 과잉 대응으로 이어질 수 있고 반대로 정말 필요한 순간에 현실적인 판단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충성만으로 채워진 조직은 외형상 단단해 보여도 예상치 못한 위기 앞에서는 매우 취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변 안보 환경이 민감한 시기에는 이런 인사 방식이 더 큰 불안을 낳습니다. 긴장이 높은 해역이나 군사적으로 민감한 공간에서는 한 번의 오해, 한 번의 과잉 해석, 한 번의 성급한 대응이 연쇄적 긴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강경한 태도 자체가 아니라 긴장을 관리할 수 있는 균형 감각입니다. 하지만 정치적 충성을 최우선으로 선발된 인물은 자신의 판단보다 위에 대한 충성의 신호를 먼저 고려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분위기에서는 현장 보고가 왜곡되기 쉽고 애매한 상황이 위로 올라갈수록 더 공격적인 언어로 번역될 위험도 커집니다. 결국 문제는 누가 전쟁을 원하느냐가 아닙니다. 더 현실적인 위험은 아무도 전면 충돌을 원하지 않는데도 판단의 질이 떨어진 상태에서 긴장이 통제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 인사의 기준이 바뀌는 조짐은 단지 내부 권력 문제로만 볼 수 없습니다. 그것은 곧 외부의 불확실성과도 연결됩니다. 여기서 시청자와 연결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은 정치 권력의 재편을 마치 내부의 게임처럼 받아들이지만 군 조직의 성격이 바뀌면 그 여파는 국경 밖으로도 번집니다. 지도부가 당장의 충성 확보를 위해 지휘체계의 질을 낮춘다면 그 대가는 언젠가 훨씬 더 큰 형태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정리가 잘 된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더 얇고 불안정한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구조는 평온할 때는 드러나지 않지만 위기의 순간에는 아주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판단이 빨라야 할 때 느려지고 신중해야 할 때 과격해지며 복잡한 상황을 단순한 충성 경쟁으로 오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군 인사를 둘러싼 최근의 흐름은 단순한 자리 바꿈이 아니라 체제가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자신을 지키려 하는가를 보여주는 신호로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신호가 의미하는 바를 더 분명하게 이해하려면 이제 우리는 내부 권력 문제를 외교 일정과 국제적 시선이라는 더 큰 시간표 위에 올려놓고 봐야 합니다. 왜 어떤 체제는 결정적인 외부 이벤트를 앞두고 갑자기 더 조용해지는가? 그리고 그 조용함은 과연 안정일까요? 아니면 폭풍 전의 정적일까요? 권력의 내부 충돌을 이해할 때 놓치기 쉬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부의 힘겨루기가 언제나 내부에서만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특히 대외적으로 중요한 일정이 다가올 때는 권력 핵심의 모든 계산이 갑자기 다른 리듬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대형 외교 이벤트나 국제적 주목이 집중되는 순간은 단순한 외교 행사가 아니라 체제의 상태를 외부에 보여주는 무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기에는
실제 권력 관계가 어떻게 흔들리고 있든 적어도 겉으로는 안정과 질서를 연출해야 할 필요가 커집니다. 바로 그래서 평소라면 더 거칠게 충돌했을 세력들도 잠시 속도를 늦추거나 최소한 공개적인 흔적만큼은 줄이려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조용함 그 자체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왜 조용해졌는가입니다. 만약 그 침묵이 자신감에서 나온 것이라면 안정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부의 시선을 의식해 잠시 갈등을 덮어두는 것이라면 그것은 해결이 아니라 연기일 뿐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중요한 외교 일정은 일종의 시간표가 됩니다. 누가 지금 당장 움직일지, 누가 한 발 물러설지, 누가 결정적인 순간까지 참고 기다릴지를 가르는 기준점이 되는 것입니다. 권력 내부의 각 세력은 이런 시점을 누구보다 예민하게 읽습니다. 왜냐하면 국제사회의 카메라가 집중되는 순간에는 작은 균열도 평소보다 훨씬 크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내부 갈등이 그 시점에 노출되면 그것은 단순한 체면 손상에 그치지 않고 대외 협상력과 체제 신뢰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형상 평온은 오히려 치열한 계산의 산물일 때가 많습니다. 모두가 조용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시점 이후를 대비한 위치 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시간을 벌고 누군가는 상대의 실수를 기다리며 누군가는 국제 무대가 지나간 뒤 더 유리한 타이밍을 찾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외교 일정은 문제를 사라지게 만들지 않고 오히려 문제를 잠시 얼려두는 역할을 합니다. 시청자의 입장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대목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겉으로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시기가 반드시 안정된 시기인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권력 핵심이 가장 예민해지는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부에 보여줄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 내부 균형을 더 섬세하게 관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말 한마디, 인사 한 번, 일정 하나까지 모두 신호가 됩니다. 이런 시기에는 과감한 행동보다 실수 없는 관리가 더 중요해지고 그래서 체제는 평소보다 더 조심스럽게 움직입니다. 하지만 조심스러움이 길어질수록 내부의 긴장은 사라지기보다 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 세력은 서로의 속내를 확인하지 못한 채 침묵 속에서 다음 수를 계산하고 그 정적은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외교 이벤트를 앞둔 고요함은 종종 안정이 아니라 압축된 긴장입니다. 겉으로는 미소와 악수가 보일 수 있지만 그 뒤에서는 언제든 다시 움직일 수 있는 계산이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장면이 더 의미를 갖는 이유는 정치가 외형의 안정을 필요로 할수록 경제는 시간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동원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체제가 내부 긴장을 안고 있으면서도 외부에는 흔들림 없는 모습을 보여주려 할 때 가장 먼저 선택하는 방법 중 하나는 경제적 완충 장치를 늘리는 것입니다. 시장의 불안을 잠시 눌러두고 지역과 조직의 압박을 늦추며 사회 전반에 퍼지는 피로를 당장 폭발하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적 긴장과 경제적 완화 신호가 비슷한 시기에 나타나는 일은 결코 낯선 패턴이 아닙니다. 겉으로 보면 하나는 인사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경제 정책이지만 실제로는 둘 다 같은 목적을 향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체제를 당장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 두는 것, 그리고 시간을 버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시간은 벌 수 있어도 신뢰까지 자동으로 회복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경제적 완화는 일시적인 숨통을 틔워줄 수 있습니다. 자금 흐름을 넓히고 압박을 늦추며 당장의 긴장을 완화하는 효과도 분명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시간을 조정하는 도구이지 체제 내부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는 아닙니다. 권력 구조에 대한 불안, 인사 시스템에 대한 의문, 군 조직의 전문성 약화에 대한 우려가 동시에 존재하는 상황이라면 경제적 신호만으로 모든 균열을 덮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정치와 군, 경제가 같은 시기에 함께 흔들리는 모습이 포착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하나의 더 큰 흐름으로 읽어야 합니다. 한 영역의 문제가 다른 영역으로 번지고 있고 체제는 그것을 개별적으로가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국면에 들어섰다는 뜻입니다. 이런 단계에서는 겉으로 조용해 보여도 내부의 부담은 커집니다. 한 손으로는 질서를 붙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시간을 벌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오래 해낼 수 있는 체제는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결국 이번 흐름에서 정말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특정 인물 한 명의 부상이나 퇴장이 아닙니다. 더 본질적인 것은 여러 신호가 한 방향으로 모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군 고위 인사의 변화는 단순한 인사 뉴스가 아니라 권력 핵심의 긴장을 보여주는 징후일 수 있습니다. 어떤 이름이 남아있다는 사실은 안정의 상징이 아니라 아직 끝나지 않은 균형의 흔적일 수 있습니다. 후임 인선의 기준이 바뀌는 조짐은 단지 내부 충성의 문제가 아니라 향후 판단 체계 전체의 질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외교 일정 앞에서의 침묵은 갈등의 소멸이 아니라 더 큰 시점을 의식한 유예일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에 경제적 완화 신호까지 겹친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의 체제가 동시에 여러 압력을 관리하고 있는 민감한 구간을 지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남는 질문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누가 이기고 누가 밀려나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방식으로 유지되는 권력 구조가 앞으로도 안정성을 지킬 수 있는가입니다. 외형의 강경함은 때로 강함의 증거가 아니라 버티기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침묵은 평온이 아니라 계산일 수 있고 정리는 통제가 아니라 불안의 관리일 수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자극적인 결론을 서두르는 일이 아니라 서로 다른 신호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차분히 읽어내는 일입니다. 인사와 군, 외교와 경제가 같은 시기에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할 때 진짜 변화는 이미 표면 아래에서 시작되고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중요한 것은 한 번의 발표가 아니라 그 다음에 이어질 흐름입니다. 다음 명단은 어떻게 바뀌는지, 다음 외교 무대에서 어떤 표정이 연출되는지, 다음 경제 신호가 무엇을 말하는지, 바로 그 연속성 속에서 권력의 진짜 상태가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흐름을 어떻게 보시는지 의견을 남겨주시고 앞으로 이어질 변화도 함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